안녕하세요. 북리지 김성민입니다. 네, 오늘 약속드린 대로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해줘야 될 것은 바로 도면 분석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이렇게 도면을 받으시면 이 도면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스케치를 하고 익스트루드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스케치면을 어느 면으로 해주면 좋을까, 그거를 한번 파악해 봅니다. 이쪽 면에서 시작해서 익스트루드를 할 수도 있고 위에서 할 수도 있고,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크게 문제는 안 될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 방향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겠다 라고 해서 이쪽 방향을 스케치 기준면으로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모양을 하면 되겠죠. 이 모양을 하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면 쉽게 나올 수 있겠다, 이런 파악을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 A, B 하고 치수가 기입되지 않은 게 있는데 이 사이즈를 정해줘야 됩니다.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1mm까지 공차가 가능하다라고 하지만 저는 0.8을 기준으로 합니다. 0.8이라고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될까? 여기 사이는 여기 결합된 부분에 요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10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10보다 크거나 하면 안 되겠고 10과 같아도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서 B는 9까지 되지만 저는 0.8을 기준으로 0.8을 했을 때는 9.2가 되죠. 그래서 9.2를 정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는 양쪽, 여기네요. 이 홈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가 8이니까 그 안쪽으로 들어가는 값인 0.8의 차이 나는 7.2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졌다면 바로 모델링으로 들어가는데요. 퓨전 360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퓨전으로 들어왔는데 제 도면 분석을 했다면 바로 스케치로 들어갑니다. 스케치면은 아래쪽 바닥 XY 평면으로 하고요. 이 XY 평면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를 그리는데 저는 기준점을 잡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점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그냥 이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그리게 되면 대략적인 크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을 그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리고 원에 여기서 반지름이 10이니까 전체 직경은 20 되겠습니다. 그러면 20 하고요. 원을 그리고 나면 이 도면하고 맞춰서 스케일을 대략적인 선을 그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기서 박스를 그리고 박스 한 3개 정도 그리면 되죠.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라인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라인으로 처리했을 때 훨씬 더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가운데 원의 중심에다가 대고 끝으로 가면 이렇게 X 표시가 수직으로 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모양은 직각이 탁탁 안 돼도 됩니다. 지금은 부속 조건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대략 이렇게, 네, 지금은 제가 수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렸는데 꼭 수직이 아니더라도 부속 조건에서 바로 그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이제 이 도면하고 거의 같죠? 같지만 조금 다른 이런 기울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수직 수평 구속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탁탁 눌러주고요. 지금은 직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막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얘는 이 원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 대칭이죠. 그래서 중심, 얘가 이 중심에 온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맞춰주고요. 자, 이 정도 해주면 이제 더 이상 따로 부속 조건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여기서는. 그리고 나면 이 사이즈를 해줍니다. 8이고 20이고, 그리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쪽에 여기 거리가 8이라고 밑에 도면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8을 해주면 되겠는데, 디멘전을 누르고 여기는 일단 8, 그리고 여기와 여기 이 사이는 20, 여기서 여기까지는 20이죠. 그리고 여기도 8이네요. 가운데 있는
얘랑 얘 사이도 8. 네, 이렇게 하고 참 얘랑 얘도 하는 김에 탄젠트 구속을 걸어주죠. 네, 탄젠트 구속까지 하면 완전하게 검은색 선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되면 완벽하게 모든 게 흔들리지 않게 정해졌다, 완전 구속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트림 같은 거를 써서 이렇게 잘라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만일 이런 게 보기가 싫다, 레디어스, 토글 레디어스를 한 다음에 밖으로 뽑아 주시면 도면하고 똑같은 모양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인데 굳이 안 하더라도 이미 레디어스를 씌우려 줬기 때문에 끝에는 20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모양을 만들려면요, 익스트루드를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익스트루드해서 이 모양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두 번의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됩니다. B는 앞서서 9.2라고 정해졌기 때문에 9.2 하고 23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익스트루더의 단축키 2, 그리고 여기서 9.2, 네, 엔터. 네, 그리고 스케치가 없어지죠. 사라지면 다시 한번 만든 다음에 2, 그리고 23. 여기 조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인 맞고요. 오케이 누르면 전체적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이제 이 도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줬기 때문에 나머지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것까지 적용을 해주겠습니다. C5 챔퍼가 졌죠? 못따기, 네, 못깎기? 못따기, 챔퍼 여기다가 놓고 5. 그리고 이쪽은 필렛을 주면 되겠죠? 필렛을 줘서 이 R6라고 되어 있으니까 필렛 6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6 적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도면 나머지 부분에서 할 거는 다 한 것 같은데, 여기에 필렛이 있네요. 여기 라운드가 졌는데 이 라운드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도면상에. 그런데 밑에 보면요,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라운드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밑에 있는 정보에 따르면 이거는 R3로 하면 되겠구나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필렛을 눌러주고 3 이렇게 하면 구멍만 빼고, 여기 구멍 나 있는 것만 빼고는 다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구멍을 내줘야 되는데, 구멍을 내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를 해도 되고, 스케치를 누른 다음에 이 평면을 선택해도 되죠. 여기 평면 선택하고 여기다가 구멍을 넣어주면 되는데, 구멍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원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사각형을 한 다음에 필렛을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들도 있는데, 저는 여기서 슬롯이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롯은 8이고 여기 넓이는 6이니까요. 자, 여기 슬롯이라고 하는 거 있죠? 슬롯 하나, 둘 하면 여기서 8, 8이고, 그리고 위로는 6. 네, 이렇게 하면 크기가 정해졌는데 위치가 좀 삐딱하죠? 이때는 여기 중심선, 여기서 중심을 만들어줍니다.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면 세모가 나오는 곳에서 수직으로 내리고 얘 보조선을 만드는데, 중심선 X를 눌러서 보조선으로 만들고 나서 얘를 이것의 중심으로 갖다 놓으면 되겠죠. 놓는 방법은 미드포인트 구속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얘에 이런 식으로 중심에 있게 만들고, 그리고 밑에서부터 17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스케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 네, 그러면 이제 형태가 다 만들어졌고요. 참 여기가 8인지 다시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8.06으로 바뀌었네요. 8. 네. 자, 이제 완벽하게
안전하게 구속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구멍만 뚫면 된다 그랬죠? 클릭하고 익스트루드, 익스트루드에서 익스텐트에서 투 업직을 누른 다음에 뒤쪽 면까지 하면 뒤쪽 면으로 뻗어가면서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OK 누르면 첫 번째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각도 이런 식으로. 여기서 바로 저장을 해도 되겠지만 저장은 나중에 할 때 한꺼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와서 이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델링을 하는 방법은 별도의 판을 만들어서 거기서 해서 나중에 결합을 해줘도 되고요. 또 여기서 뭐 컴포넌트 방식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뭐 다 만들고 나서 다시 나중에 또 결합해주고 이러는 수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냥 이 상태에서 결합되어 있는 방식으로 바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좀 더 좀 수월한 거 하고 직관적으로 그릴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합이 돼서 할 경우 나중에 뭐 조인트나 이런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면, 얘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여기서 이 결합된 형태를 할 때 이거는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위로 있는데, 결합된 형태에서는 아래쪽이거든요. 이 부분 좀 주의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 텐데, 스케치 평면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쪽과 이쪽이 한 중심 정도, 중간 정도의 여기 지금 모양으로 끼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종 형태는 이 모양하고 동일하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닐 경우는 심사위원이 감점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모양이 서로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 자, 여기서 진행해 줄 때 스케치 평면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은 미드 플레인이라는 컨스트럭트인데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하면 중간에 스케치 평면이 만들어지고요. 이 평면에다가 이제 스케치를 해줍니다. 스케치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볼 텐데요. 뭐 기준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서요. 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을 프로젝트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프로젝트도 써보고요. 프로젝트라고 하고, 얘가 여기랑 여기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여기 정도. 프로젝트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오케이. 프로젝트 했다고 한다면 이제 얘 바디는 꺼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그대로 그리면 되는데, 얘가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뒤집혀진 형태를 감안해서 스케치를 대략 해보겠습니다. 스케치 할 때는 뭐 크게 인정사정 보지 말고요. 약간 기울여져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리고 좀 삐뚤삐뚤할수록 구속을 확실하게 줄 수가 있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자, 이 모양, 뒤집어진 모양하고 거의 똑같죠? 네. 그리고 수직 수평 구속을 이런 식으로, 수직 수평, 대부분 수직 수평이 되면서 그어져서 별도로 안 해줘도 되겠네요. 그리고 코리니어로 여기는 같은 선상에 있으니까 코리니어 구속, 그리고 이쪽도 코리니어 구속. 또 있나요? 그리고 얘가 대칭이죠. 대칭 형태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선을 마련해 줘야겠네요. 여기서 선을 하나 긋고요. 얘를 X로 해서 보조선 형태로 바꾸고 나서 대칭, 시메트리 구속으로 이렇게, 얘도 시메트리 구속,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도 시메트리 구속 해주고요. 뭐 구속은 다 됐습니다. 구속 다 되고 이제 디멘전을 하나씩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요. 그때 라운드부터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라운드 필렛을 주면요, 5만큼 필렛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5 하면 되겠죠.
주겠습니다. 15, 15 이렇게 15. 네. 그리고 여기 20. 제가 양쪽을 잡고 디멘전을 주는데, 그냥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끌어와서 15를 해도 되는데, 양쪽을 잡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디멘전을 하고 나서 필렛 같은 걸 주었을 때 이 디멘전의 기준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잡고 하는 거를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다 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15. 자, 이쪽도 여기랑 한 다음에 10 하고요. 밑에 이 부분은 5가 되겠죠? 5 이렇게. 자,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높이가 30이네요. 전체 높이가. 전체 높이 이거 표시를 안 해주면 이쪽에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 네. 또 뭘 해줘야 되죠? 구속이 완전히 된 건 아니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과 보이시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랑 얘의 사이의 간격을 정해주면 밑에도 알아서 맞춰질 겁니다. 이 사이는 간격이 0.8을 공짜로 줬기 때문에 한쪽의 거리는 0.4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이렇게 디멘전 할 때 나중에 별도로 생각 안 하셔도 바로 나올 수 있게 0.4 값을 기억해 두시고요. 엔터 하게 되면 네, 딱 들어오죠? 완벽하게 이제 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가 지금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이 사이 거리 A죠? A는 7.2 하면 이제 검은색 실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완전 구속이 됐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얘를 클릭 하고 나서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네. 여기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디렉션을 원사이드가 아니라 시메트리로 하고, 메저먼트에서 홀 랭스 두 개를 클릭한 다음에 디스턴스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도면의 수치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두 개를 안 하게 되면요, 좀 다른 방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네, 저는 이렇게 양쪽 거리를 해서 8로 바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앞서 바디를 키게 되면 정말 도면처럼 거의 중심에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는 이게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했고요. 하나 더 남았습니다. 여기서 B번 각인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0, 1 이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고 그리고 스케치를 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텍스트 여기다가 누르고 01. 참, 여기는 01을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여기는 10이라고 돼 있었죠? 텍스트는 01 이렇게 하고, 볼드 정도는 해주셔도 되고요. 하이트는 10으로 하면 되고 그냥 바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치를 이 정도 중심에다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B번, 여러분이 10번이다 그럼 10, 28번이다 그러면 28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한 자릿수 번호다 라고 하더라도 꼭 0을 붙여주셔야지 뒤집어졌을 때 어떤 값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익스트루더,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익스트루더 -1 엔터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진행이 돼서 결과를 한번 볼까요? 네, 완성이 됐죠? 다른 어떤 필렛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 다 적용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내용인데, 이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는 방법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요. 저장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위에 보면 파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엑스포트를 이용합니다. 먼저 body 1만 활성을 시키죠. 눈 모양을 없애고 body 1만 만든 다음에 엑스포트를 눌러서 여기다가 먼저 폴더를 만들어 줍니다.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폴더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탕화면에 어떤 폴더냐면 자신의 비번에 해당하는 폴더, 예를 들어 28번을 받았다 그러면 28이라고 하는 폴더, 지금은 01이기 때문에 01로 하겠습니다. 01 폴더를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그 로케이션을 지정한 다음에 이름을 자신의 비번 언더바 01이라고 해서 첫 번째 도면 자신의 비번은 앞에는 01은 자신의 비번, 01은 첫 번째 과제물이다 라고 해서 하고 그냥 F3D로 먼저 엑스포트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엑스포트로 다시 와서 여기서 01 언더바 01 똑같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STP로 합니다. 네, 쉽죠? 그리고 body 1을 끄고 body 2를 켠 상태에서 엑스포트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01 언더바 02 F3D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엑스포트 01 언더바 02 그리고 스텝 엑스포트. 이제 눈 모양을 다 켜서 두 개를 결합된 상태에서 엑스포트 이번엔 3번에다가 저장하면 됩니다. 01 언더바 03 엑스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포트 01 언더바 03 STP 이렇게 하면 6개 파일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된 6개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그거는 STL 파일로 만드는 겁니다. 다큐멘트 세팅 오른쪽 클릭 Save as STL 클릭하시고 나서 OK 여기 디렉토리에서 01 언더바 이번에는 04 마지막 STL은 04. 자,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셨던 방법과 저장 순서나 이런 것이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공식처럼 기계적으로 마지막에 껐다 켰다 계속 엑스포트 F3D 스텝 이걸 오고 가면서 거의 한 1분 만에 저장 후다닥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익숙해지면 이런 저장하는 거에 혼동이나 헷갈림 또 시간을 잡아먹거나 하는 거 없이 시험장에서 바로바로 하시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런 방법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렇게 해서 STL 파일을 슬라이싱해서 제출하고 또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첫 번째 모의고사 풀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한번 기대해 주시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